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또다시 일선 학교 교실에 빗장이 걸리게 됐습니다. 20일부터 수도권에서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됐고 비수도권에서도 과밀 학급과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3분의 2까지만 출석하는 조치가 취해진 건데요. 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며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가 지난주 860명대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교는 아예 조기 방학을 선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내년 새 학기에는 과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가능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부디 올겨울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9일) 하루 동안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56명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과 회사 등에서 지역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방역 혜택 이른바 백신 패스가 내년 2월부터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진행하며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 내년 국비 16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박람회 특별법 제정에 이어 국비가 확보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순천에서는 교통사고로 2명이 숨졌고 여수의 한 조선소에서는 어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난주부터 학교를 찾아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확진되는 사례가 적게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이나 식당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의료진에게 간단한 건강과 관련한 내용을 듣고 접종을 기다립니다. 친구들이 대부분 한 80% 정도는 다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맞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도 하고 제대로 확인도 안 됐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간 좀 겁나는 마음도 있고 맞는다 해서 나중에 맞지 말라고 하고 근데 그 방역 백스도 있고 하니까 아무데도 못 들어가서 어머니께서도 맞으라고 권유하시고 반 애들도 거의 다 맞아서 맞게 되었어요. 11월 이후 17세 이상 학생 173명이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70명은 접종을 하지 않거나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세부터 17세까지 학생 95,444명 가운데 백신 접종률은 41.3%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지역 5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접종 학생들이 약 2만 7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접종하겠다라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한 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12월 20일 하루 동안에 학교 방문해서 이제 접종을 희망하는 학생이 약 20개 학교 약 450명 정도 됩니다. 최근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전체 확진자 32명 가운데 24명이 백신 접종 직전에 확진됐고 접종을 끝낸 이후 발생한 사례는 8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차 접종은 21년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전남에서 19일 2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56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해남 9명, 광양과 순천 각 7명, 목포 6명, 담양과 여수 각 5명, 고흥과 나주, 보성에서 각 3명, 무안 2명, 강진, 구례, 신안, 영광, 영암과 화순에서 각 1명씩입니다. 해남에서는 한 어린이집 원생으로부터 지역 감염이 이어졌는데요. 앞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아이의 가족과 어린이집 원생, 또 교직원 등 108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 전날 원생 3명과 가족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나머지 해남 확진자 2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1명과 기존 확진자와의 단순 동선이 겹친 1명입니다. 담양에서는 식품회사 내 확산이 발생해 동료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와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신안군이 섬 겨울꽃 축제를 잠시 중단하고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내년 1월 2일까지 운영되는 정부의 방역 강화 특별대책기관에 맞춰 천사섬 분재공원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섬 겨울꽃 축제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특별대책기간이 끝난 뒤 중대본의 발표 추이를 지켜보면서 축제의 정상 추진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주말에 발생한 사건, 사고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전남 순천에서는 역주행이 의심되는 교통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네, 또 여수에서는 어선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부서진 차량의 파편이 도로 한쪽에 나뒹굽니다. 사고 충격에 두 차량의 앞부분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17일 밤 9시 반쯤 순천 별량면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서로 정면 충돌한 겁니다. 당시 마주오던 승용차를 추가로 들이받으면서 사고를 낸 SUV 차량과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숨졌고 동승자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가 역주행을 한 증거를 확보했지만 운전자가 숨진 탓에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차량에서 좀 확보를 해가지고 진입 구간은 모르겠는데 역중에서 온 것 같아요. 그 운전자 자체를 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추정하기 힘드네요. 조선소에 정박한 어선 뒤쪽에서 시뻘건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갑판에서 용접을 마친 뒤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요수 돌산읍에 있는 조선소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18일 저녁 6시 10분쯤. 이 불로 선미 쪽 일부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을 마친 뒤 불이 났다는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판 보강을 위한 용접이 절단 작업 종료 후 화재가 발생됐다고. 그러니까 작업이 완료된 뒤에 이제 그냥 불이 붙은 것 같은데요. 조사 중이어서. 비슷한 시간 남해고속도로에선 영암 소면 인근을 지나던 차량끼리 추돌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9일 아침 11시쯤 고흥에선 정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상가 1층에 있는 마트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난 15일 경찰이 안전 문자를 통해 실종자 찾기에 나섰던 41살 여성 이모 씨가 신고 접수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4시 50분쯤 동천 일대에서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옷과 신발, 양말 등을 발견하고 소방서와 함께 수중 탐색을 벌인 결과 실종자 이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자진해서 동천에 입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전남교육시민단체가 학업 역량 평가를 추진한 전남교육청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남교육희망연대 등 9개 단체는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학업 역량 평가를 결정한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원서를 제출하는 기간에 역량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평가를 추진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준비가 한창입니다. 국제 규모의 행사를 잘 치르려면 예산 규모도 중요하겠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국비 16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네, 지난 8월 박람회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예산 지원 근거가 만들어지면서 예산 편성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서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준비 단계에서 내년 국비 예산 16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체 필요 예산 467억 원 가운데 35%가 충당됐습니다. 박람회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60억 원이 투입되고 3대 핵심 콘텐츠인 국가정원 식물원을 조성하는 데 24억 원, AIPH 미래정원에 20억 원, 한반도 분화구 정원에 12억 원이 각각 반영됐습니다.
2023 박람회를 위해서는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도심 전체가 정원으로 가꿔져야 하는 만큼 예산과 참여 인력은 필수적인 상황. 지난 8월 박람회 특별법이 제정되고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2023 박람회는 총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경제박람회이므로 관람객 유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국도비 확보를 통해 순천시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더 다양한 볼거리, 더 나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개최 준비 과정 역시 순항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박람회장 운영, 수익 사업 등 분야별 용역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미 구간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시설 공사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새롭게 들어선 시설들은 모두 도심 전체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순천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편의가 크게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2023 정원박람회 참여분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통상 1년 전에 행사 장소와 시기가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2023 박람회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 행사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원의 삽니다를 주제로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순천 전역에서 펼쳐지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네, 다음은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자립인데요. 여수 남면 안도에 12가구가 모여 사는 동고지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마을이 에너지 자립을 이뤘다는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이 마을 12가구에 3kW급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를 전액 무상으로 설치하면서 마을 전체가 에너지 자립을 이루게 된 건데요. 한 가구당 한 달에 300kW, 5만 원까지는 전기요금이 거의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자, 이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 살고 있어서 전기세를 아끼려고 추운 겨울을 나는 실정이었는데 따뜻한 겨울을 나게 돼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호랑이입니다. 2022년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인데요. 강진에 있는 한국민화뮤지엄이 역병을 이겨내고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한국의 민화 호랑이전을 개최합니다. 민화 뮤지엄은 호랑이를 주제로 민화 58개와 함께 현대 민화 작가 15인의 호랑이 현대 민화 등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한국민화뮤지엄은 호랑이는 두려움의 대상뿐 아니라 사람을 지켜주는 친숙한 존재로 믿고 있으며 해학적 표정의 호랑이는 잡기와 애군을 막아주는 존재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강진군 청자촌 민화뮤지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사업을 확대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지역에 교육복지사가 없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필품과 의류, 또 학습 준비물과 심리 치유 등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은 올해 세계 교육지원청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13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올해에는 102개 학교 882명의 학생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완도군이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완도군 금이릅 강목리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아동 놀이시설과 돌봄시설, 주민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행복키움 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완도군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금호동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호동 무궁화동산 인근 대지에 주민 편의시설과 창업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주민 편의시설은 3층 규모로 회의실과 동아리실, 공유식당과 카페, 노인시설과 바비큐장 등이 생기고 2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창업지원시설에는 스타트업 기업의 입주 공간과 실험 공간, 이벤트홀, 컨설팅 공간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